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여무사 아저씨, 양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님 저번 주에 캐나다에서 날라온 산불 영향으로 굉장히 스모그가 많이 꼈었는데 그 이후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체 그 연계 갔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지. 지금 오늘 점심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회사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빗소리가 얼마나 셌는지 창문이 깨지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어, 어마어마하게 강한 빗발이 내렸어요. 음, 그리고 나서 뭐 저희 한 5시 반쯤에 퇴근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니까 비가 다 멈췄고 아직도 흐리긴 하지만 하늘이 되게 좀 상쾌해요. 그래서 연기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비도 좀 맞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 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뿌였습니까? 뿌연 거는 좀 가시긴 했지만 저는 좀 둔한 편이라서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처음에 며칠 동안만 그렇고 근데 주위에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 분명히 공기가 아직도 탁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음, 그렇구나. 무지개라도 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뭐 듣는 저도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상차림은요.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재명 대표와 그 중국 대사와 만났는데 그걸로 이거 뭐 훈계를 들었다느니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는 말이 많아서 이 한 가지 준비했고요. 미스터 토드 프렌치의 픽픽 정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다뤄볼 얘기는 조국 교수의 파면 이야기부터 다뤄보죠. 조국 교수가 파면되고 나서 정치계로 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굉장히 오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희님? 이 파면 때문에 정치계의 얘기가 나온 것보다, 어, 조국 교수님께서 그 벚구전 산책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옛날부터 그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연재를 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 독후감 이렇게 쓴 분들 뽑아서 같이 얘기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되게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런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거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기사에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는 이 조국 교수님이 행여라도 정치계로 나올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다가 조국 교수님도 옛날에는 본인은 전혀 그쪽으로 뜻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 지금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뭐 하면서 계속 여지를 뒀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그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그런 대통령실 그쪽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본격적인 그런 총선의 그 준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그 국회 질의도 그렇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론도 좀 바꿔야 되겠고 겸사겸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수 세력들한테 조국 교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여론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이제 음, 조국 교수님 물론 이제 항소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조국 교수님이 정치 쪽으로 정계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진 거죠. 그 사람들의 그렇게 조국 교수 한 가족을 다 진짜 멸문지화를 시키듯이 그 정겸신 교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지금 4년째 만기 출소 이제 그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민양 같은 경우는 부산대 그 뭐냐 입학 취소됐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야, 2019년 11월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교수 직위를 해제를 당한 상태예요. 근데 음, 아예 요번에는 특별히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년 2월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600만 원을 조민양이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그게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그렇게 따지면 저기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 중에서 안 걸릴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쪽이 어쨌든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사정없이 남발하고 있는 상태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 휘두른 그 힘에 의해서 칼자루에 의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도 다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조국 교수님 그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항소심 들어갔고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갈 경우는 다 이렇게 무죄가 되고 그래서 다시 교수직을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쪽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언론부터 시작해서 검찰, 법원 다 그들만의 리그로 완전히 다 장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찬스는 있다라고 보여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염사려 씨님,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잘 몰랐던 게 그 파면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파면 사유가 뭔지는 몰랐어요. 어느 언론도 그 얘기를 해주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양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에 직위 해제했던 그 사유들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지금 음, 시점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이제 파면을 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파면 이유를 대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파면 이유는 숨기는 거죠. 예. 그치만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거예요. 실형을 받은 조국 교수가 그동안 교수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갔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파면되면 교수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왔던 그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잃어버린대요.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조국 교수가 실정법을 어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조국 교수도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알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하여튼 그거 조국의 문제는 법구전 사책에 나와요. 예, 어려운 상황이 그런 주장을 가지고 조국 교수를 반대하는데 또 이 민주진영에서 볼 때는 그거보다 더한 죄도 저지른 저쪽 진영은 수사도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뭐 이 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중도층들도 그렇고.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조국 교수 문제는 제가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왜 워낙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그 한국 언론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거예요. 이 조국 교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계속 나오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누가 출마한다, 누가 나올 거다, 누가 공천을 배제당할 거다, 할 거다. 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난 그거 네. 나올 때마다 제일 좀 참담한 것이 지금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는 왜 언론에서 안 나오고 그 수많은 일들
회기도 처리해야 되고 민생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논의도 돼야 되고 입법이 잘 안 되면은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막 왜 지금 회기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잔뜩 남은 다음 공천은 누가 받고 누가 나오고 어느 구에는 누가 불가리를 하고 하는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난 이게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아직 예를 들어 멀어. 다음 회기에 선거가 끝났다고 칩시다. 5월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5월 16일부터는 그럼 그 다음 국회의원은 누가 되나? 그 다음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또 그 얘기 할 건가요? 난 음, 그래서 언론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우리 국민이든지 유권자든지 지금 민생 현안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떠냐. 물론 음, 다음 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나치게 다음 집권 야당은 누구냐 음, 이것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자꾸 까먹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뭐, 굉장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천 얘기는 결국은 그 국회의원 그 직을 달고 있는 그들의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그 자리를 가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여론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국민들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표가 필요할 때만 국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우스운 자기네들 그 자리 있게 해주는 한마디로 숫자일 뿐인 거죠. 아무 의미 없고 음, 자기네들이 말한 거 다 뒤집어도 뭐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음, 근데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으로 봐도 붕괴하고 지금 현재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분명히 많은데, 그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를 보면 알잖아요. 음, 근데도 이 언론계가, 조중동을 포함한 이 언론계에, 그런데다가 그 한동훈을 위시한 검찰들의 무식하게 계속해가지고 기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겁나하고, 그 여론조사하면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속으로 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포기를 하는, 그게 그들이 바라는 게 그걸 텐데 그러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면서.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절망을 했을 때, 아우,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 관심 없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세상이니까 그래 한번 힘들게 살아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마다 한국은 또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라고 여러 번을 느꼈거든요. 음. 어쩌면 또다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아닐지. 그래서 완전한 포기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언론사들이 너무 이 권력에 편중된 게 아닌가, 좀 편향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염사 씨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런 생각 들고, 그 조국 전 장관은 꼭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나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나오면 안 된다, 뭐 나와봐야 나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패를 까보면 조국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되죠. 예,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어디를 나와도 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좀 몸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중국 대사와 만났는데 15분 동안 훈계를 들었다고 이제 우리나라 그 뭐 대표 언론사들이 난리를 쳤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계를 들었다는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중국 대사가 그 대한민국 제2 서열 2인 야당 대표를 만나서 훈계를 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이 주한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친미 쪽 그리고 또 친일 쪽으로 가면서 중국하고의 그동안 쌓아놨던 그 외교적인 관계를 지금 다 망쳐놓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음, 그게
중국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처음에 봤을 때는 한국이 왜 저러나? 저러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겠지? 옛날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겉으로는 중국하고 약간 나를 세우는 듯 하면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보면 알듯이 좀, 그렇게 머리를 좀 많이 이렇게 굴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친미, 친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신대사가 했던 말이 지금 기사를 저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음,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친미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고, 중국과는, 그동안 쌓아놨던 관계를 다 망쳐도 상관 안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전자 업계들이 중국하고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이익들을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작년에도 이미 엄청나게 그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엄청나게 손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하고 해서 손해를 보고 있으면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거래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음, 일본은 한국 때문에 한국이 적자 때문에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한국한테는 이렇게 중국하고 손 떼게끔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잘 해 나가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국의 입장을 표시를 한 거고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했다라고 들려요. 그리고 음, 야당 대표랑 그렇게 해동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할 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렇게 대통령처럼 그 사람들한테 스팟라이트 받고 그런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알겠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겠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 정부를 그냥 옹호하고 가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당장 자기네들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그 손익을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거를 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알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재명 대표가 중국하고 뭔가 잘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완전히 사대주의 그런 말 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애쓴 거라고 보여요. 음. 그 싱대사 중국 대사와 이재명 그 대표와의 만남의 그 15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훈계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뭘 훈계를 듣고 뭐 회초리를 맞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윤 정부의 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그 몇 마디 중에 어떤 굉장히 뭐 비약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언론사에서 발췌를 해서 그 부분만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뭐 이재명 후보 대표가 굉장히 굴종적인 중국의 뭐 이렇게 뭐 부하같이 신하같이 뭐 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 붙이면은 원래 정부가 대사관들하고 소통이 훨씬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가 그렇죠. 안 가요. 왜 미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듣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야당을 초청해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지 그것도 좀 창피한 일이에요. 여당으로 볼 때는. 그렇죠. 자기들은 얼마나 막혀 있으면은 주한 대사가
야당을 불러서 얘기하나. 자체가 그런 만남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도 안 만나는데 감히 어떻게 여당 대표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랬다가 아차 잘못하면 그 자리 잘릴 텐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 지금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약간 내용이 좀 긴데 그대로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이 신 네. 대사가 했던 말 중에 또 이 말이 있는데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중 관계는 외부 요소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 방해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고맙겠다. 그리고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베팅이라는 말을 갖고 지금 언론에서 무척 때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한 말이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런 발언을 한 거고 사실 이걸로만 봐서는 조금 발언이 좀 센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명색이 대사인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가 어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그 문제를 야기한 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대신해서 힘든 고통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대신해서 참여를 만난 거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순서는요, 미스터 토드 프렌치의 정치 픽픽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I'm doing pretty good. How is everybody doing? I apologize. I was getting off work. I was stuck in traffic, so I really Okay, apologize for that. no problem. Sometimes it happen. Okay, let's Friday, June 9, Special Counsel Jack Smith had press conference about the Trump indictment, and he showed a lot of evidence about the classified document and everything. And the response from the Republican or response from the Democratic are very, very different. So, how do you think about this, Todd? This is pretty historic, right? And what makes this historic is because he is the first former president to be indicted on any type of criminal charges. And there's been a lot of presidents who have came close to being indicted. You have Harry Truman. Yeah, he was going to be indicted for fraud, waste, and abuse of government funds. Ulysses S. Grant had the famous whiskey. It was Whiskey-gate going on. Then you had the Teapot Dome. I want to say that's Harding had the Teapot Dome scandal. So this is pretty historic to get a president. Even Nixon was almost close, right? For Watergate. Nixon was almost close, but he resigned before they can do anything. So, because the staff quit on him. But this is pretty historic. 전직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기소될 뻔은 했지만 한 번도 기소가 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Do you think this will affect Trump's becoming candidate for Republican presidency? I don't think so. Trump has a very strong base. The closest front runner that I would believe, that a lot of people would believe, would be Ron DeSantis. But Ron DeSantis is he is polling really bad. And that's because he's not relatable to a lot of people. As you know, Trump is kind of a mainstay in the political party. And although the Republican Party, some elements of the Republican Party is fighting against Trump, but once Trump becomes the primary candidate, I think they're all going to fall in line because that's what history has shown us. Okay. There are a lot of classified documents in Trump's bathroom. Oh, wow. So this appeals to many people. But still, Republicans believe this is a witch hunt. But how about the other people, not Republican, the ordinary voters? I don't think centralists are going to sway either way. I don't think they are because they're motivated by thing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Centralist people will opt maybe to even vote for an independent because, as people well know, the famous Cornel West
has decided to join the fray. All right. And he's not joining as a Democrat or a Republican. He's joining as an independent. So the votes could be evenly split in trade, right? From Biden to Trump to Cornel West, because a lot of the progressives, a lot of the progressive party that do side with Democrats may side with Cornel West, because Cornel West has the same ideological view as Bernie Sanders does. So this could be very interesting. Okay, so you don't think this indictment will not affect for the people in neutral? No, I don't think it does. Okay. I don't think it does, because these are so the one thing in my belief, I believe the American public has seen enough of President Trump to understand who and what he is.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So if he was elected the first time amidst a lot of scandal, remember, he got elected the first time amongst a lot of scandal. Already have a lot of scandals, yeah. Right, and he got elected the first time. There's reasonable enough evidence to believe that the people will again vote for him again. It's reasonable to believe that. Will they? I don't know, but it's reasonable enough to believe that they would. Okay, but interesting is the competitors inside the Republicans, like Nikki Haley or other people, DeSantis, they still criticize DOJ or Biden, not Trump. But to win over Trump, they have to point out this is a problem. I totally agree with you, but see, here's the deal, right? They're doing what I call skirting the line, okay? Right? You know, because remember, the whole thing about the Republican base is that there's this sentiment of offering Trumpism without Trump.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right? Mm-hmm. So all of the things and all of the factors that motivate evangelicals, all the things that motivate conservatives, all of the things that motivate Republican donors, all those things that motivate them, they're going to offer those same type of ideological perspectives without Trump. And you see, and they're skirting that line, because if you go too hard on Trump and he gets out of this, because the nickname we have for him here in America, he's called Teflon Don, because that sticks to him, right? Right. So if none of these things, and there's 37 charges, and if none of these things stick to him, then it's those people will be deemed outcasts versus him. So they're not trying to stray too far away from it. They're attacking, but they're attacking. They're not attacking. They're attacking in a sort of a mild concerted effort. It's not a hard effort to attack him unless he's completely out. Now, once he's completely out, then I believe they'll go hard at him. But right now, they're going at him, but not too hard, because they're not trying to separate themselves in case he does get out of the mess that he's in. 공화당 내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금 이 문제로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아주 미묘한 그런 줄타기 비슷한 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트럼프를 이 문제 때문에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공화당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하여튼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What will be going on? Trump will be arrested and still he will be a candidate for Republican president. Here's what I do think. He was indicted. They actually took his fingerprints, right? Which I was shocked about that, right? Because remember, this is history. We have never seen a president actually get indicted. I mean, mugshot, where they took his mugshot, they took his fingerprints, and albeit though it was only took like maybe an hour for them to do so, and he was able to go back to New York. This is still unprecedented. Right, and he gave a speech there right after that, and a lot of people showed up to that speech. So he still has a strong base. It is hard to say. It is so difficult to prosecute a president, even if they have the evidence. It's a matter of what they call precedents. Nobody seems like they want to set that precedence, because once you set that precedence, it's going to be open field and law versus almost anybody. Right, and that's what people, and I think that's what the system is grappling with itself about.
do they want to be the first to prosecute him, a president? Because once they prosecute a president the first time, then expect more prosecutory procedures thereafter for other presidents if they decide to engage in criminal activity. Yeah, that's what exactly happening in South Korea. Yeah, all former presidents was jailed and prosecuted. Yes, that is interesting. I'm going to read up on that. That's pretty interesting. But I know the one thing that I think Korean presidents are able to do, are they able to assign their own special prosecutor, or is it outside of their hands to do it? There was no special counsel. Oh, okay. Just the regular prosecutors did it. Okay. Yeah. Sweet. Yes, I'm going to read up on it. That's very interesting. Yeah. Okay. Thank you, Todd, for your comments. Okay, thank you, guys. Yeah, Thank you, guys. I appreciate it. I always think you are the best political commentator in USA. No, don't say that. I wish I was. If I was, we'd be on CNN. I have us all on CNN or MSNBC, right? All right. Yeah. See you next time. All right. Bye-bye, everybody. Bye.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모든 판단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스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